목소리가 막 이렇게 얇은 편은 아닌데 여기서 막 두 톤 높게 하고 그랬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경부고속도로 어디는 뭐 이렇게 막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9년차 방송을 하고 있는 이제 상암동 박서준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제 김용남 캐스터님의 그 아나운서 커리어에 대해서 좀 한번 쫙 나열해주시면 아마 이제 그 영화 크레딧 아시죠? 쫙.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집해서? 그럼요. 진짜요? 네. 기대해야겠다. 여기 써주세요. 제가 2014년이었나? 2015년부터 아마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했던 거 이제 경기 방송에 제가 들어가서 5분짜리 코너로 사람들을 취재하고 그 이야기를 담아서 어떻게 보면 좀 홍보 목적으로 알리는 그런 5분짜리 라디오를 했고, 그때 이제 같이 했던 게 교통방송 캐스터였어요. 근데 흔히 교통방송 캐스터들은 약간 좀 여성분들이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고속도로 상황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도 뭐 옆에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막 이렇게 얇은 편은 아닌데 여기서 막 두 톤 높게 하고 그랬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경부고속도로 어디는 뭐 이렇게 막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우와. 영동고속도로는 어디부터 정체 구간입니다. 뭐 돌아가시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스포츠 쪽에 어떻게 보면 들어오게 됐어요. STN 스포츠라고 되게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했었던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슈 중계를 했죠. 우슈 중계를 시작으로 K리그 3도 했었고 풋살 중계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2016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2016년 4월에 스포티비를 제가 떨어졌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는데 3월에 그게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떨어지고 한 달 후에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혹시 너 K리그2 중계해줄 수 있니? 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스포티비와 인연을 쌓아서 올해 스포티비 7년째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탈락자에서 합격자로 바로 바뀌신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쵸. 그 전화를 못 받았으면? 그러면 여기 없지. 캐스터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과 문과로 나눠지면 이 직업에 대한 분리를 너무 확실하게 시켜서 그냥 나는 이제 공대 일을 해야겠다 하고 있다가 대부분의 많은 남자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군대 가서 뭔가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생기거든요. 상병, 병장 요때쯤에 이제 막 한국 시리즈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막 그 캐스터의 함성 소리 그리고 아쉬워하는 콜플레이 이런 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희노애락을 엄청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과 저렇게 호흡하고 뭔가 재미를 안겨줄 수 있구나. 저 직업이 뭐지 하고 그때 관심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이 스포츠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 역시도 그 정보가 잘 없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서류를 제출을 해요. 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서류가 걸러지고 나면 회사로 부릅니다. 회사로 부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카메라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필기 시험을 보거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아나운서 쪽은 아무래도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을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보기 뭐 부담스럽지 않거나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게 좀 중요해서 카메라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목소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뭐 전달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1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면접이 들어가요. 이제 2차 면접은 실무 면접. 그래서 MC, 뭐 스포츠 중계, 뉴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켜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내가 1번부터 10번이면 대기열을 이렇게 둬서 시켜요. 그 다음에 그때 뉴스 원고를 줘요. 그 당일에 네. 바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2분, 3분 정도 읽게 해주고 바로 들어가요. 아니면 아예 무예독도 있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기서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롬프터로 띄우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무 면접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합격자들을 모아서 임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수습을 거치는 과정도 있고 인턴을 하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계약직으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도 시험을 본 지는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SBS 시험 봤었을 때 거의 몇 명 썼냐면 많아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수험 번호가 3,000번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500대 1 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캐스터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약간 알려주실 만한 팁, 김용남 캐스터님만의 팁. 선배들이 쓰는 기본적인 멘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습득을 해둬서 내 입에서 빠르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에서 슛을 할 때 슈팅, 뭐 때립니다, 뭐 선수 이름 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서는 분명 많거든요. 근데 내가 한두 번 안 내뱉어 보면 입에 안 붙어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할 때 평소에 축구를 보면서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면 소리를 끄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뱉어보는 거죠, 직접 다양한 표현들을. 그러면 이게 입에 좀 붙어서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가서도 덜 긴장한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약간 몸에 체화가 되면 알아서 딱딱딱 그쵸. 나오는데 가장 힘드셨던 순간 있으실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스포티비에 있었을 때를 떠올려 봤을 때는 거의 제 삶의 패턴은 그랬어요. 한 8시, 9시쯤에 저녁 이때 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새벽 축구가 빠르면 3시, 5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제 2-3시간 전 출근이기 때문에 밤 8시, 9시에 자고 일어나서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고 퇴근하면 뭐 늦게 퇴근하면 7시 막 이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이제 한 11시, 12시쯤에 오래 못 자니까 이때 일어나면 약간 여러분 그냥 멍해요.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혹여나라도 뭐 야구 하이라이트도 해야 된다면 저녁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자. 또 이제 새벽에 나가고. 이런 패턴이었죠. 되게 많은 중계를 해보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중계 하나만 딱 꼽으신다면? 그게 2018년도였나 9년도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현장 중계였어요. 네. 강원대 포항의 K리그 경기가 있었었는데 포항이 이제 원정을 떠나와서 후반 70분까지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5대4로 뒤집혀 졌어요. 그게 이제 이광현 골키퍼가 그때 마침 U20 대표팀 갔다 오면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그날 이제 K리그 데뷔전 경기였었고, 근데 4골을 실점하고도 이제 5골을 선수들이 넣어줘서 승리를 하면서 데뷔전 승리를 따내게 됐고, 그게 막 BBC의 언론에 타고 이광현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라디오스타에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제 MBC에 나가고, 그때의 그 희열? MBC에 꼭 나가서가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사실 중계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들어가신 그 스포티비를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딱 그거예요. 좀 더 재밌게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 스포츠 중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약간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팀 막 챔피언스리그 갑니다 하고 싶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틴된 패턴의 방송들만 꾸준히 해왔다 보니까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이제 가장 크게 결정을 했던 거죠. 저는 퇴사를 결심했던 것 자체가 다양한 콘텐츠를 좀 해보고 싶다였으니까 좀 진짜 많이 활동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망가지기도 해보고. 그래요? 뭐 있어요 여기?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되게 좀 다양하게 널리 활동을 해보고 싶고 e스포츠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시청자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신 좀 방해는 되지 않는 그런 캐스터로서 계속 좀 하고 싶습니다. 스포츠 팬들한테 어떤 캐스터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샤우팅을 굉장히 잘하는 캐스터, 그리고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심판은 경기 끝나고 기억에 남지 않는 심판이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심판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캐스터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캐스터 때문에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팬들이 찾아주는 거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저희 캐스터로서의 가장 큰 욕심이죠. 네, 캐스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사실 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느꼈던 게 가면 갈수록 사실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좀 폭이 좁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제 꿈이 방송을 하는 게 꿈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도전을 해봤으면 사실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포기를 하고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나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그때 결정을 하고 나서 사실 포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그때의 포기는 누구보다도 저는 더 칭찬해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포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또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선후배 관계로 만나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전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